윤석열 대통령을 87년 6월 항쟁을 돌이켜보면 전두환 군사 독재는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서 물러났습니다. 그 방법은 개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권위주의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한 단계 앞으로 진보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개헌으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현 정권은 검찰 등을 앞세운 뻔뻔한 법 기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과 같이 개헌을 통해서 이 대통령과 정권의 임기를 조기에 종식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또한 새로운 개헌을 통한 이 민주공화국으로 나가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동시로 안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이 장애 집회하고 피켓 시위하고 1인 시위하는 것만으로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다수의 의원들께서 이 지금의 난국을, 이 난세를 어떻게 타개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멍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해서 뭐 국민 투표에 붙여서 할 수만 있다면 현실적 접근 방식이라면 제가 힘을 보태서 여기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세대에서 시국선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 시민사회, 그리고 최근에 문인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퇴진해야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정상화된다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태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심리적인 탄핵 상태입니다. 그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때는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죠. 그 강제적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탄핵,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시켜버리는 것, 임기를 종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희 개헌연대는 개헌의 현실성, 개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탄핵도 동시에 같이 추진돼서 먼저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라는 것이 저희의 공통된 생각들이고 국회의 공통된 공감대라고 형성된 공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자, 직접 심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직접 심판의 가장 좋은 방식이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 다시 말해서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 안팎의 이제 국정 지지율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를 넘었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지만 17%로 내려온 적도 있고 아무튼 20% 안팎 지지율이 고착될 가능성 당분간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문제는 이제 20% 안팎의 지지율이 중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주축 세대인 30대, 40대, 50대는 한 자릿수거나 10% 전후에 불과하다는 점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에서의 지지율 때문에 그나마 20%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고, 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30대, 40대, 50대로 치면 9%, 11%이 정도의 지지율로 이게 정상적인 국정이 안 되지 않겠냐. 뭐 여러 가지 정상적인 국정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제가 구구절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느냐? 결국은 새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탄핵과 개헌을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취지이고, 어쨌든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을 하루가 아니고 1시간이라도 빨리 이제 더 건강한 이 행정부로, 아마 마음속에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분께서 다시 이제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고요.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의원님들과 당원분들, 국민분들과 소통을 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지금 국정 실패라든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이 현실화되고 있고 연일 이제 보도되고 있는 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이제 자진하야, 그다음에 탄핵,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임기 단축 개헌,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쯤 이제 황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교착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공분이 이제 폭발하는 이제 일종의 파국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탄핵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물론 탄핵도 같이 추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탄핵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핵을 경험해봤고 탄핵 이후에 국민들의 환멸도 경험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국회 그리고 헌재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민은 이 탄핵 과정에서 촛불 시위나 아니면은 언론의 자유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데 그 지위가 제한됩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민은 여러 가지 지위가 있지만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법률에 상위하는 헌법 개정 권력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어떻게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 개정의 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기단축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법적이고 합헌적인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헌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 제가 결국 종국적인 헌법 개정권자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에 불과한 거고, 종국적인 주권자,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 헌법 개정에 의해서 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뭐 다른 어떤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어떤 이걸 다툴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이 헌법적 측면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비상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 헌법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헌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헌적 정치 행위들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탄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민투표 방식으로 특정한 대통령 임기를 지금 단축하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헌법적으로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헌법이 그렇잖아요.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를 하고 있고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임기가 보장된 선출된 대표들이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법 제정 권력 또는 개정 권력이 직접 나서서 헌법에서 예정한 질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게 먼저 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그런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포인트 임기 단축 개헌이 오늘 주제고 핵심은 맞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사회나 국민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력구조와 통치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싫어서 저 사람 기이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정 때문에 다른 반대파나 야당이 그냥 개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외관을 창출하게 됩니다. 모습을 보이게 돼가지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치 기본권과 정치 구조, 권력 구조를 같이 헌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수기하고 고려해 봐야 된다.